뭐 당연하죠. 바보랑 말싸움을 왜 해요? 요 책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복수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나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인 겁니다. 바보랑 싸우지 말란다고 그 무례한 사람이랑 싸우지만 않고 끝나면 나도 바보가 되는 거죠. 다만 언제 싸울 것이냐, 어떻게 싸울 것이냐를 나 스스로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사 한창수입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정비소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셨나요? 교수님, 옛 명언 중에 바보와 말싸움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교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당연하죠. 바보랑 말싸움을 왜 해요? 그게 왜 애기들이랑 말싸움하는 삼촌들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상대도 안 되는 상대, 싸워봐야 너한테 이익이 안 되는 상대랑은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오냐오냐 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들어넘기는 게 너한테 더 이롭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나왔죠.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싸움을 하든지 언쟁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건 당신한테 이로우냐 아니냐를 중심으로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좋은 책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그 책이 나와 있죠. 이게 보니까 일본의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신데, 일본 분들은 주제 하나 가지고 되게 쉽게 책을 쓰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대하고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을 만났을 적에 그걸 갑질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인생에 상처를 입지 말고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잘 했습니다. 번역도 상당히 깔끔하게 정신과적이고 심리적인 언어들을 잘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단순한 처세에 대한 조언을 하는 그냥 처세술 책이 아니더라고요. 뇌과학적으로도 상당히 근거 있는 말을 해서 이렇게 책을 봤더니 실제로 그 일본 교수님 작가가 그 뇌과학을 기본으로 전공을 하고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이런 뇌신경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우리 뇌에 편도체라는 감정 조절하는 센터가 있잖아요. 편도체는 기본적으로 무서운 걸 봤을 때 공포 반응, 그다음에 화가 났을 때 화가 날라 그러는 반응, 막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감정이 생기는 곳이 편도체거든요. 편도체는 우리 뇌에 해마라는 곳은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우리 기억을 다스리는 곳. 그 바로 옆에 착 달라붙어 있어요. 일상생활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시비를 걸거나 또는 모욕을 하거나 하면 이 편도체가 빨개져요. 열이 받기 시작하면서 그럼 우리 몸에는 무슨 반응이 나타나냐 하면 싸워야겠구나 아니면 얘는 무서운 존재니까 도망가야겠구나 fight or flight 반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몸에 자극을 줘서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무섭거나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가슴이 통통통통 뛰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혈압도 오릅니다. 그 반응을 시작하는 곳이에요. 문제는 여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 사실은 상황이 저쪽에서 곰이 나한테 달겨든다고 착각을 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곰이 아니고 그냥 작은 고양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무서운 반응을 너무 느끼게 되면 또 오래 느끼게 되면 저게 고양인지 곰인지를 판단하는 능력, 그걸 이성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담당하는 우리의 전두엽 기능이 마비가 돼요. 농담 삼아 하는 말 중에 화가 너무 많이 나면 머리꼭지가 돈다 그러잖아요. 머리꼭지가 돈다는 게 결국은 전두엽이 마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앞에 있는 전두엽이 마비가 되면 이성 기능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성적이었던 사람도 화가 난 상황에서 이성적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쓸데없이 애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정신의학과에 마음정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직장 내에서 아주 무례하고 말 함부로 하는 직장 상사 또는 동료들 중에서도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는 동료들 때문에 그냥 마음에 상처를 입고 몇 달째 끙끙 앓다가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끙끙대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한 방 먹여줬어야 되는데 그때 말대답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괜히 그 말을 안 해서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반박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 이불킥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내내
손해를 보는 거는 누굴까요? 나밖에 없잖아요. 나를 열받게 한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지금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을 거거든요. 나만 혼자서 이불 속에서 그때 그 일을 계속 동영상 재방송 틀듯이 계속 리플레이 버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요 책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복수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복수 자체가 나쁘단 말은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순간도 있긴 하죠. 이렇게 당하고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그 사람이 더 이상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억울하고 분한 마음,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내 에너지를 쏟고 있는 동안에는 내 시간, 그리고 내 감정, 그리고 내 판단력이 모두 그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 사람과의 있었던 그 사건에 그냥 점령당해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보하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이길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가 질까 봐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나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인 겁니다. 똑같이 이런 바보를 만나더라도 더 크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겐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대개 보면 착하고 그냥 차분하고 성실한 사람들 중에 그 소위 말하는 바보,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게 아마 바보라고 이 책에서 표현했는데 이게 일본 말로는 확실치는 않지만 뭐 빠가 뭐 이거잖아요. 말발톱 같은 놈. 이 바보야. 그게 일본에선 제일 심한 욕이라며요. 아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례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보면 똑같은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상처 있고 한참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두 가지 유형의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책임감이 아주 큰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누가 뭐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문제를 안 찾고 그 인간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지 않고 나한테서 문제를 찾아요. 아마도 나한테 뭐가 잘못이 있으니까 저러는 건 아닐까? 또 먼저 자책을 하는 거죠. 내 잘못을 찾아서 반성하는 거는 사실은 성인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태도잖아요. 근데 이 태도가 너무 과하면 그걸 이용하는 상대방이 보기에는 아주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 무례한 사람들이 나를 아주 불합리하게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과도한 내적 귀인, 풀어서 설명하면 너무 과도하게 나한테서 잘못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바깥의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너무 내 탓을 하는 거는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좋긴 하죠. 주변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무고로인 같은 좋은 친구가 있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회 속에서 견뎌내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처를 많이 입는 분들은요, 공감 능력이 아주 높은 분들이에요. 뭐 HSP처럼 아주 예민하고 센시티브한 분들도 포함이 될 텐데, 이분들은요 상대방의 감정을 너무 잘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를 내면 그 사람의 그 화의 온도, 그 뜨거움을 그대로 내가 느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거울 뉴런이라고 얘기하는 공감의 신경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마치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느껴버리는 거죠.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그런데요, 나쁜 사람, 즉 바보, 가로치고 무례한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잘 알아봐요.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을 아주 잘 알아봅니다. 함부로 나한테 반박하지 않는 사람들을 잘 찾아내서 마치 야생동물들, 포식자들이 약한 동물들을 무의식적으로 알아내고 본능적으로 선택해서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무례한 사람들은 공격했을 때 나한테 대들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편안하게 찾아내고, 쉽게 말하면 아주 자주 조지죠. 쉽게 말하면 아주 자주 자기의 먹잇감으로 사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착하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난리를 치고 화를 내도 복수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참을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야 라는 신호를 나도 모르게 자꾸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늘 양보하는 사람, 굉장히 예민하고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그냥 갈등을 피해버리는 사람, 그리고 직장 상사하고 얘기하다가도 되게 불편하고 내가 대들어도 될 만한 상황인데 그냥 실 웃고 그냥 넘기는 행동. 사실 이런 행동이 저쪽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이 보면 여기 만만한 먹잇감이 하나 있구나.
여긴 안전한 공간이네 하는 신호로 읽힐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보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흘려넘기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유를 막론하건 간에 누군가가 나한테 너 이게 틀렸어. 이건 너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굉장히 당황하고 상처를 입곤 합니다. 근데 어떤 말이 나를 아프게 하거나 막 힘들게 할 때 그 말이 과연 근거가 있는 말인지를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고는 도통 해본 적도 없는 인간이 내가 끓여준 라면을 먹고 나서 너는 이렇게 맛이 하나도 없게 음식을 하냐? 라고 나를 비판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사실 그 말의 무게는요,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셰프들이 얘기하는 평가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SNS에서 내가 올린 글들에 댓글 달린 거 보고 상처 입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상처를 받는 이유도요, 사실은 근거가 없는 수많은 댓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비판을 하거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식의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의미로 이 글을 올렸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본인 마음 안에 있는 본인 화를 그냥 던져낸 걸 수 있거든요. 그 말에 상처를 입는 게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적에는 그 말의 근거를,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18초 규칙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을 듣고 화가 나게 되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우리의 뇌는요, 화가 나면 우리의 중간계에 있는 변형계에서 화가 나거나 또는 분노하는 감정이 올라와요. 슬프거나 즐거운 감정도 중간 뇌에서 나오죠. 근데 그 감정을 바로 상대방한테 표현하는 거는 아주 어린아이나 동물들이 하는 행동이고요. 인간은 그게 이성의 영역, 전두엽에 갔다가 이거를 내가 표현해도 되는지 아니면 참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감정 반응 폭발하는 그 사이의 시간이 평균 6초에서 18초, 길어도 한 30초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빈 작가가 윗사람한테 혼났어.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돼. 그래서 내가 화가 날라 그래. 순간적으로 머리 생각으로 막 화가 나니까 내가 오늘 이 인간을 들이받고 내가 사표를 내고 그냥 객값을 물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화장실 갔다 오면 화장실 가는 한 20초, 30초 동안에 손 씻고 잠시 생각하고 심호흡하고 물 한잔 하는 그 동안에 전두엽까지 그 생각이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오늘 화가 났나 보다. 내가 오늘 화를 내봐야 아랫사람이 화냈다는 소문밖에 안 날 거고 그래봐야 나는 당장 또 다른 직장 찾아야 되니까 귀찮다. 일단 내가 참자. 그게 한 18초, 길어야 30초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제3자의 눈으로 보는 습관을 들입시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군 거, 저 사람이 나한테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거는요. 내가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내가 당황하고 화가 난 거지 사실은 옆 사람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구경꾼이 바라보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요. 자기 자신을 3인칭의 시점으로 바라볼 때 또는 조감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의 시점으로 바라볼 때 감정적인 고통이 아주 의미 있게 줄어든다는 연구 보고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판단도 그 이후에 하는 판단도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인 거죠. 뇌로 하여금 스트레스 상황하고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도저히 바보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을 텐데 책에서도 바보와 싸우지 말라면서도 동시에 목표가 있을 때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보랑 싸우지 말란다고 그 무례한 사람이랑 싸우지만 않고 끝나면 나도 바보가 되는 거죠. 싸우지 말란 얘기는 필요한 얘기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거거든요. 다만 언제 싸울 것이냐, 어떻게 싸울 것이냐를 나 스스로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대로 그대로 표현하지 말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메타인지로 판단해서 싸울 시점과 싸울 방법을 네가 정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싸움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정적 싸움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 억울하고 화난 거를 상대방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뭐 내가 잘못했고 뭐 그런 건 상관없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하니까 일단 내가 화났어. 그래서 네가 뭔데 나한테 화를 내냐고 나도 막 감정을 쏟아붓고 싶은 거. 그러면 나한테 얻는 게 있나요? 사실 얻는 거 없죠. 이거 뒤집고 화 푸는 거 말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죠. 감정의 싸움은 그래요. 근데 목표의 싸움은요. 목표의 싸움은 내가 지켜야 할 가치, 내가 이 직장과 이 조직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 그것이 있을 적에 그것에 대한 나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목표의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저의 팀장이 있는데 이 팀장님이 사사건건 내가 아이디어 낸 거를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발표하고 그걸로 본인의 성과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걸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화가 나죠. 근데 그때 그냥 화가 나가지고 괜히 그 사람한테 화내고 틱틱거려 봐야 나는 성질 나쁜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상황이 반복이 되면 사실은 내 커리어라는 건 그 실적이 나의 커리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실적도 피해를 입을 거고, 그리고 팀 전체하고의 신뢰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것에 목적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내 커리어와 우리 팀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의 목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나의 입장을 밝히는 게 목표의 싸움인 거죠. 중요한 건 방식입니다. 할 말을 할 때는요, 감정이 부글부글 끌어올렸을 때 그거를 있는 대로 쏟아내는 게 싸움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냉정하게, 왜 우리 냉정하게 할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아주 차가운 상태에서 팩트를 중심으로 말을 해야 돼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야. 너는 아주 못된 놈이야. 나한테 정말 모욕감을 줬어. 그건 싸움이 아니죠. 팀장님이 지난번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게 반복됐고 그때 나는 이런 걸 느꼈고 근데 우리가 계속 관계를 하려면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비폭력적인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를 공격은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는 방법이죠. 저는 실제로 젊은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비슷한 일을 좀 겪었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 표현을 못 하는데 근데 그 윗분하고도 난 계속 봐야 돼. 앞으로도 내가 커리어를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라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선배랑 얘기하다가 종이에다가 내가 해야 될 말들을 다 썼어요. 그 다음 날은 그걸 다시 줄였어요. 요약하듯이. 그랬더니 5줄, 5문장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가슴이 떨리고 화가 나서 가슴이 벌벌 떨리고 얼굴이 빨개져서 얘기를 못했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막 울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연습했어요. 연극 연습하듯이 뮤지컬 연습하듯이. 그러고서는 얘기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게 저의 싸움 전략이거든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결론적으로요. 바보와 싸우지 말라. 이거는 그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적에 비겁하게 그냥 도망쳐라. 이게 아닙니다. 내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쓸 건가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목표를 위한 자리가 열리면 두려움 없이 그러나 냉정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태도예요.